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 그리고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시간을 괄호 안에 쓰시오. 채용 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은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고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구축물 파쇄 작업에서 하는 특별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 작업은 일용 근로자 2시간 이상. 그리고 정기교육 시간 관련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6시간 이상, 보수는 6시간 이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는 24시간 이상이고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역시 34시간, 보수는 24시간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뭉쳐봤고요. 이 이외에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우지 마시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시간을 잘 외우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괄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 시 일용 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몇 시간인가 이렇게 괄호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괄호 문제.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 문제로 해서 1명 이상, 3개월 이상,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사업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역시나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4개가 가장 금상첨화죠. 이거 이외에도 6가지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외우기 쉬운 거, 내가 이게 외우기가 제일 쉬운 게 뭔가 뽑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1번 터널 건설 등의 공사. 2.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6.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1번, 2번, 3번, 5번 가장 짧은 거죠.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이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4가지를 쓰시오. 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나.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 설치. 다. 출입금지구역 설정. 라. 보호구의 착용. 4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다음 문제. 이번 문제부터는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외우셔야죠.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1. 안전난간 설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4. 덮개 설치. 5. 추락 방호망 설치. 6. 안전대 착용. 최소한 3가지 이상, 한 4가지까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안전대 착용.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사항을 3가지 쓰시오.
네, 3가지 이상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게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괄호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부식된 것, 이런 것보다는 수치가 있는 거를 외우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죠. 왜냐하면 괄호 문제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사용 금지 사항은 1번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와이어 루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네, 이번 문제는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8번 이상. 이게 히빙이 8번 나오고 보일링이 8번 나온 건 아니고 히빙과 보일링이 합쳐서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세요. 자,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히빙이란 연질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옴표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거는 굳이 답안 작성할 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강조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빙은 연질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출제된 문제예요. 강관 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를 채우세요.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괄호 문제로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4개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안심이 되시겠죠. 불안하다 싶으면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숫자만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1.5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관관으로 묶어 세울 것. 4번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4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채 기준을 괄호 안에 넣으시오.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이고요.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입니다.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가.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이에요.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네, 여기 문제에서는 60cm, 10m, 5m, 계단참, 기울기는 75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준기의 종류를 3가지 쓰세요. 5가지 중에 3가지 쓰시면 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 정도 쓰시는 게 뒤에 덧붙이냐 마냐 부분 점수를 주네 마네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양준기 종류는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다음 문제.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정답은 첫 번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네, 이거는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집안 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에 안전기울기를 쓰시오. 이건 개정되었죠. 옛날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함은 1대1, 연함은 1대1, 경함은 1대0.5.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안전기울기,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함은 1대1, 연함 1대1, 경함 1대0.5. 다음 문제. 네, 이번 문제는 안전모 관련된 문제를 모아봤더니 안전모의 명칭을 쓰시오가 2번이 나왔고 용도를 쓰시오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각 부분에 안전모의 명칭을 쓰시오. 1번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 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이다. 착장재란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 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 부위에 고정하는 것이다. 네, 모체, 착장재.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AB는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이고 AE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입니다. ABE는 두 개 다 합친 거죠.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이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이다. 이걸 외울 때는 E는 그냥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감전 관련된 내용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가 들어간 거는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네, 추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A, B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AE는 물체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과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 ABE는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입니다. 다음 문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입니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다음 문제. 동바리를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관련돼서 3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건설 현장 안전 미팅 훈련으로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작업 시간 전 5에서 6인의 소수 인원이 적합하며 미팅 시간은 5에서 15분 정도 실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TBM입니다. TBM. 다음 문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 시 작업 지휘자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아마 몇 가지 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됩니다. 1.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루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다음 문제. 차량용 건설기계 중 도저형 건설기계와 천공형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 쓰시오. 도저형 건설기계는 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이 중에서 2가지 쓰시면 되고요. 천공형 건설기계는
어스 드릴, 어스 오거,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이 정도 있고요. 두 가지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할 때 쓰는 쇼벨계 굴착 기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파워 셔블입니다. 파워 쇼벨이라고도 하죠. 다음 문제.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방호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1번 반발 예방장치, 2번 톱날 접촉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톱날 접촉이라는 풀네임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을 말하고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빈칸 채우기에서 산소 농도는 18에서 23.5, 탄산가스는 1.5, 일산화탄소 30, 황화수소 1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숫자를 외우셔야죠. 자, 다음 문제.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괄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고요. 나.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입니다. 다.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를 빈칸에 써 넣으세요. 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10 이상이고요. 10 이상. 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 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는 3 이상. 라,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1534 외우세요.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에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세요.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이 2배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네 번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산업안전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안전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형태 3가지를 쓰시오. 1. 직계식, 2. 참모식, 3. 직계참모식. 산업기사 정도에서는 직계식 조직, 참모식 조직, 직계참모식 조직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기사까지 시험을 보신다면 직계식 조직의 장단점, 참모식의 장단점, 직계참모식의 장단점 이렇게까지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비계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져 작업을 중지시킨 경우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사항 4가지를 쓰세요. 6가지 중에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4가지를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두 번째,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세 번째,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네 번째, 손잡이의 탈락 유무. 다섯 번째,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여섯 번째, 루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 흑막이 지보공 전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세요. 이것도 4개 중에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3가지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4가지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채석 작업하는 경우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세요. 1. 발파 방법. 2. 암석의 분할 방법. 3. 암석의 가공 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산재해율에서 상시 근로자 산출식을 쓰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 나누기 가로 열고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괄호 닫고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에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쓰시오. 첫 번째, 제1단계 현상 파악, 제2단계 본질 추구, 제3단계 대책 수립, 제4단계 목표 설정.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입니다. 다음 문제. 오프 더 JT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의 준말로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교육 방식입니다. 네,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교육 방식이다. 다음 문제. 안전활동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P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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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첫 번째 P,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D, 실시, 계획대로 실시한다. 세 번째 C, 검토, 결과를 검토한다. 네 번째 A, 조치, 검토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 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괄호를 채우세요. 첫 번째,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문제는 여기 안전 난간을 빈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단참이랑. 아무튼 이것도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올 경우에 맞출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추락 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구하시오. 단 로프 길이 150cm, 로프 신장률은 30%, 근로자 신장은 170cm이다. H는 로프의 원래 길이 더하기 로프의 늘어난 길이 더하기 신장의 절반은 계산하시면 150 더하기 150 곱하기 30% 더하기 170 나누기 2는 280cm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고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고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가, 식물 심기, 나, 숏크리트, 다, 격자틀, 라, 낙석 방지망. 식물 심기, 숏크리트, 격자틀, 낙석 방지망입니다. 다음 문제. 하역 작업을 할 때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1번 꼬임이 끊어진 것, 2번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이건 산업안전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외워두시면 산업안전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사업주는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지형, 집안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 가지 쓰세요. 1. 굴착의 방법. 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3.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나.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수치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자, 풍속, 강우량, 강설량을 초당 시간당 그리고 10m, 1mm, 1cm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시오. 1.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건 산업안전 쪽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같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를 2가지 이상 쓰시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개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3가지 이상 쓰시오. 1.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청각 표시 장치와 시각적 표시 장치 중에서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쓰시오가 한 번이 나왔었고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4가지 쓰시오. 이 문제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왔다고 그렇게 제가 한번 찝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4가지는 정보가 간단하다, 정보가 짧다,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다, 정보가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때 4가지를 쓰시오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반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정보가 복잡하다, 정보가 길다, 정보가 후에 재참조된다,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하인리히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1단계 안전관리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책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 다음 문제.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입니다.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은 중상 또는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 사고 30회, 무상해 무사고 고장 600회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이네히의 재해 코스트 방식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1대 4입니다. 나. 직접비에 해당하는 항목 4가지를 쓰시오. 4가지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치료비 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에서 5번 이상 출제된 문제 그리고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 시간을 괄호 안에 쓰시오. 채용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그를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는 4시간 이상이고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구축물 파쇄 작업에서 하는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은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그리고 정기교육시간 관련해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신규 6시간 이상, 보수는 6시간 이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는 24시간 이상이고요.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종사자는 신규 역시 34시간, 보수는 24시간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이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문제 위주로 이렇게 뭉쳐봤고요. 이 이외에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우지 마시고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팁은 시간을 잘 외우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괄호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시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는 몇 시간인가 이렇게 괄호를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괄호 문제. 자,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괄호 문제로 해서 1명 이상, 3개월 이상, 2명 이상, 동시에 10명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통째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자,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사업 4가지를 쓰시오. 이거는 역시나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고요. 최소한 3개 이상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4개가 가장 금상첨화죠. 이거 이외에도 6가지 제가 보기를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으셔가지고 외우기 쉬운 거, 내가 이게 외우기가 제일 쉬운 게 뭔가 뽑아서 외우시면 됩니다. 1번 터널 건설 등의 공사. 2.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3.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4. 다목적 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5.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6.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창고 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1번, 2번, 3번, 5번 가장 짧은 거죠. 터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이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4가지를 쓰시오. 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 나. 수직보호망 및 방호선반 설치. 다. 출입금지구역 설정. 라. 보호구의 착용. 4개 다 외우시는 게 좋죠. 다음 문제. 이번 문제부터는 6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외우셔야죠.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의 끝이나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추락 방지 대책 3가지를 쓰시오. 1. 안전난간 설치.
2. 울타리 설치. 3.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4. 덮개 설치. 5. 추락 방호망 설치. 6. 안전대 착용. 최소한 3가지 이상, 한 4가지까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덮개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안전대 착용.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양중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사항을 3가지 쓰시오. 3가지 이상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게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괄호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이면 이음매가 있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된, 부식된 것, 이런 것보다는 수치가 있는 거를 외우시는 게 그래도 좀 더 좋죠. 왜냐하면 괄호 문제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사용 금지 사항은 1번 이음매가 있는 것, 그리고 꼬인 것,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와이어루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8번 이상. 이게 히빙이 8번 나오고 보일링이 8번 나온 건 아니고 히빙과 보일링이 합쳐서 8번 이상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외우세요. 자, 다음 용어를 설명하시오. 히빙이란 연질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따옴표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거는 굳이 답안 작성할 때 쓰실 필요는 없어요. 강조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히빙은 연질 점토 지반에서 굴착에 의한 흙막이 내외면의 흙의 중량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올라오는 현상. 보일링은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흙막이 배면과의 수위 차이로 인해 굴착 저면의 흙과 물이 함께 위로 솟구쳐 오르는 현상입니다. 다음 문제.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8번 출제된 문제예요. 강관 비계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를 채우세요.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3.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괄호 문제로 대부분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4개를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안심이 되시겠죠. 불안하다 싶으면 통째로 외우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숫자만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1.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할 것. 2.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이하,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1.5m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관관으로 묶어 세울 것. 4번. 비계 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설안전 산업기사의 4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대한 색채 기준을 괄호 안에 넣으시오. 빨간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이고요. 파란색은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입니다.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은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은 사다리식 통로의 안전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세요. 가.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나.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이에요.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네, 여기 문제에서는 60cm, 10m, 5m, 계단참, 기울기는 75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양중기의 종류를 3가지 쓰세요. 5가지 중에 3가지 쓰시면 되는데 가장 편한 거는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 정도 쓰시는 게 뒤에 덧붙이냐 마냐 부분 점수를 주네 마네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양중기 종류는 이동식 크레인, 곤돌라, 승강기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다음 문제. 잠함, 우물통, 수직갱 또는 이와 비슷한 건설물이나 설비의 내부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정답은 첫 번째,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이거는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죠.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집안 굴착 시 굴착면 비탈면의 안전 기울기를 쓰시오. 이건 개정되었죠. 옛날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함은 1대1, 연함은 1대1, 경함은 1대0.5. 자, 이 문제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안전 기울기,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함은 1대1, 연함 1대1, 경함 1대0.5.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안전모 관련된 문제를 모아봤더니 안전모의 명칭을 쓰시오가 2번이 나왔고 용도를 쓰시오가 2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모아봤습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각 부분에 안전모의 명칭을 쓰시오. 1번 모체란 착용자의 머리 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로서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이다. 착장재란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 고리로 구성되어 안전모를 머리 부위에 고정하는 것이다. 모체, 착장재. 안전모의 종류 AB, AE, ABE 사용 구분에 따른 용도를 쓰시오. AB는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이고 AE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입니다. ABE는 2개 다 합친 거죠.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이고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이다. 이걸 외울 때는 E는 그냥 일렉트로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감전 관련된 내용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가 들어간 거는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추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A, B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A, E는 물체의 낙하, 비례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과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 A, B, E는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경감, 머리 부위 감전 위험 방지입니다. 다음 문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입니다. 1. 유도자 배치. 2. 집안의 부동침하 방지. 3. 갓길의 붕괴 방지. 다음 문제.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가.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m, 3.5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할 것.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관련돼서 3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건설 현장 안전 미팅 훈련으로 작업장 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작업 시간 전 5에서 6인의 소수 인원이 적합하며 미팅 시간은 5에서 15분 정도 실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TBM입니다. TBM. 다음 문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의 단위 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 시 작업 지휘자의 준수사항을 쓰시오. 아마 몇 가지 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가지 이상은 외우셔야 됩니다. 1.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 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2.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것. 4. 루프 풀기 작업 또는 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의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하도록 할 것. 다음 문제. 차량용 건설기계 중 도저형 건설기계와 천공형 건설기계를 각각 두 가지 쓰시오. 도저형 건설기계는 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이 중에서 두 가지 쓰시면 되고요. 천공형 건설기계는 어스 드릴, 어스 오거, 크롤러 드릴, 전보 드릴 이 정도 있고요. 두 가지 쓰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땅을 굴착할 때 쓰는 쇼벨계 굴착 기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파워 셔블입니다. 파워 쇼벨이라고도 하죠. 다음 문제.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방호장치 두 가지를 쓰시오. 정답은 1번 반발 예방장치, 2번 톱날 접촉 예방장치. 날 접촉 예방장치라고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톱날 접촉이라는 풀네임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산업안전 산업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을 말하고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합니다. 빈칸 채우기에서 산소 농도는 18에서 23.5, 탄산가스는 1.5, 일산화탄소 30, 황화수소 10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숫자를 외우셔야죠. 자, 다음 문제. 달비계의 적재 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괄호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이고요. 나. 달기 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입니다. 다. 달기 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제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입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안전계수를 빈칸에 써 넣으세요. 가.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10 이상이고요. 10 이상. 나.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의 경우는 5 이상입니다. 5 이상. 다.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는 3 이상. 라.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입니다. 1534 외우세요.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세요.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이 2배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네 번째,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산업안전 자격증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안전관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형태 3가지를 쓰시오. 1. 직계식, 2. 참모식, 3. 직계참모식. 산업기사 정도에서는 직계식 조직, 참모식 조직, 직계참모식 조직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기사까지 시험을 보신다면 직계식 조직의 장단점, 참모식의 장단점, 직계참모식의 장단점 이렇게까지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비계 작업 시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전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져 작업을 중지시킨 경우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점검사항 4가지를 쓰세요. 6가지 중에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4가지를 골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두 번째,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세 번째,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네 번째, 손잡이의 탈락 유무. 다섯 번째,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여섯 번째, 루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입니다. 다음 문제. 흑막이 지보공 전기 점검 사항 3가지를 쓰세요. 이것도 4개 중에 여러분이 외우시기 편한 거 3가지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4가지 다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답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화 상태. 2.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채석 작업하는 경우 채석 작업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세요. 1. 발파 방법 2. 암석의 분할 방법 3. 암석의 가공 장소 4.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환산 재해율에서 상시 근로자 산출식을 쓰세요.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 곱하기 노무 비율 나누기 가로 열고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괄호 닫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에서 2번 이상 출제된 문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제입니다.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쓰시오. 첫 번째, 제1단계 현상 파악, 제2단계 본질 추구, 제3단계 대책 수립, 제4단계 목표 설정.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입니다. 다음 문제. 오프 더 JT의 정의는 무엇인가? 오프 더 잡 트레이닝의 준말로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교육 방식입니다. 사업장 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일정 장소에 다수의 근로자를 집합시켜 실시하는 보다 체계적인 집체교육 방식이다. 다음 문제. 안전활동 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P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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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실시 검토 조치. 첫 번째 P,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D, 실시, 계획대로 실시한다. 세 번째 C, 검토, 결과를 검토한다. 네 번째 A, 조치, 검토 결과에 의해 조치를 취한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입니다. 갱폼, 슬립폼, 클라이밍 폼, 터널 라이닝 폼. 다음 문제. 계단 설치 기준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괄호를 채우세요. 첫 번째,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 2m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어떤 문제는 여기 안전 난간을 빈칸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단참이랑. 아무튼 이것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응용 문제가 나올 경우에 맞출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추락시 로프의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의 거리 H를 구하시오. 단 로프 길이 150cm, 로프 신장률은 30%, 근로자 신장은 170cm이다. H는 로프의 원래 길이 더하기 로프의 늘어난 길이 더하기 신장의 절반은 계산하시면 150 더하기 150 곱하기 30% 더하기 170 나누기 2는 280cm죠.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설치할 방호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고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과부하 방지장치, 권고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입니다. 다음 문제. 토공사의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가, 식물 심기, 나, 숏크리트, 다, 격자틀, 라, 낙석 방지망. 식물 심기, 숏크리트, 격자틀, 낙석 방지망입니다. 다음 문제. 하역 작업을 할 때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의 사용 제한 조건 2가지를 쓰시오. 1번 꼬임이 끊어진 것, 2번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이건 산업안전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외워두시면 산업안전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작업 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첫 번째,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두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세 번째,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3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사업주는 터널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세요. 1. 굴착의 방법. 2.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3.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하는 때에는 그 방법.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에 대한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를 쓰시오. 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설치하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나.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cm 이상의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 방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네, 수치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철골 공사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1. 풍속,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자, 풍속, 강우량, 강설량을 초당 시간당 그리고 10m, 1mm, 1cm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크레인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쓰시오. 1. 권과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 3. 와이어 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이건 산업안전 쪽에서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문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같이 접수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 서류를 2가지 이상 쓰시오.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기계 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3. 기계 설비의 배치 도면. 다음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중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 작업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내용에서 개별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3가지 이상 쓰시오. 1. 동바리의 조립 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2.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 3.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음 문제. 이번 문제는 청각 표시 장치와 시각적 표시 장치 중에서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를 쓰시오가 한 번이 나왔었고,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을 4가지 쓰시오. 이 문제도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이 나왔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찝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청각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4가지는 정보가 간단하다, 정보가 짧다,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는다, 정보가 시간적 사상을 다룬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이 정도 외우시면 되고요. 시각적 표시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때 4가지를 쓰시오는 청각적 표시 장치의 반대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정보가 복잡하다, 정보가 길다, 정보가 후에 재참조된다, 정보가 공간적인 위치를 다룬다,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를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하인리히의 사고 예방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1단계 안전관리 조직, 2단계 사실의 발견, 3단계 분석평가, 4단계 시정책 선정, 5단계 시정책 적용. 다음 문제.
하인리히 및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에 대해 설명하시오. 하인리히의 1대 29대 30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 사고 300회입니다. 버드의 1대 10대 30대 600은 중상 또는 폐질 1회, 경상 10회, 무상해 사고 30회, 무상해 무사고 고장 600회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인리히의 재해 코스트 방식에 대해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율은 1대 4입니다. 나. 직접비에 해당하는 항목 4가지를 쓰시오. 4가지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치료비 이 중에서 4가지 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번 이상 출제된 문제를 확인해 봤고요. 여러분이 모두 열심히 하셔서 한 방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